나래 옆엔 누가 있냐?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밝힌 이후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 대신 법적 절차만 강조했던 박나래 씨의 영상 입장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래 씨가 이 영상을 공개한 뒤에 발표 내용이나 형식을 두고 여론이 싸늘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밑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박나래 씨에게 여론이 차갑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억도 아까웠냐? 이제 와서 숙이는 척? 숙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몰랐는데 충격적이다. 그럴 때만 지난 세월 가족 같은 사이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대응을 잘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뺐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곁에도 뭐 변호사나 매니저들 또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대로 조언을 안 해주나 보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이게 너무 심각해서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박나래 씨가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을까요? 했을 때 지금 현 소속사 말고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이제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솔직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겉핥기식으로 하면 요즘에는 사실 대중들의 그 반응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불분명한 입장문은 안 된다. 이 정말 제대로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이걸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처음 SNS 입장문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나 혼자 산다의 그 녹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나래 씨 측은 박나래 씨는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일단 이 입장문을 내야 제작진에게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입장문을 낸 건데 이것조차 역시 사실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했고요. 이렇게 됐다 보니 사실 그 당시에 박나래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녹화를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자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고 사실상 손을 뗀 상태고요. 박나래 씨 혼자의 결정과 그리고 지금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박나래 씨가 사실 귀도 조금 얇은데 고집도 세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친한 지인 누군가가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약간 이런 잘못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사람은 사실 이런 방식은 절대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박나래 씨의 사태로 인해서 1인 기획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금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니 대형 로펌을 선임할 비용이면 그냥 사과하고 합의하면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쓰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양지 변호사님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근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매니저들이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지 않으면 단순한 합의로는 매니저들에게 좀 이끌려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당연히 변호사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죄가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얼마 받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변호사들의 이제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들이 법률적 조언은 가능하지만 네.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대중의 여론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박나래 씨가 마음이 더 끌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선임된 그 로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3대 로펌 안에 꼽는 곳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전 매니저들이 요구한 지급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사실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또 살아가는 연예인인데 대중들을 납득할 만한 내용을 내지 못하고 법적 대응만 지금 입장으로 밝힌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매니저들도 영상 입장문을 보고 화가 단단히 더 난 것 같습니다. 추가 폭로를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폭로들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남혜영 기자님. 정말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뭔가의 진실된 사과 한마디만 있었더라도라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매니저 측 역시 박나래 씨와 똑같이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요. 네. 약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약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약간 방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내용들도 좀 있고 이게 상당히 뭐냐- 심각한 내용들이 많나 보죠. 네, 왜냐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박나래 씨가 굉장히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네. 많은 그 갑질이라는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와인잔을 던졌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뭐 안주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네. 대리 처방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나중에 막 협박까지 하는 그런 증거 주장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소한 그 심부름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폭로를 할까 말까 약간 좀 언론에 조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와 반대로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지금 갑질한 내용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 매니저들한테 선물을 한 것도 꽤 많다. 선물. 예, 그래서 그 선물한 내용을 조금 써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 요청도 들어와요. 근데 지금의 사실 이 요점은 박나래 씨의 대리 처방 그 문제와 함께 의학 문제와 함께 갑질이 논란이잖아요. 네. 분위기를 그거를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약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일도 있었긴 하지만 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그리고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도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매니저의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 신상을 넘긴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한국 연예인 매니저먼트 협회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등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적절히 대응하겠다.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매니저에 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고질적 악습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사이모, 링거이모로 불리는 비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박나래의 진행비 미지급과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지급한 횡령 의혹 이런 부분들 샅샅이 찾아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